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고요. 근데 길이 그렇게 이렇게 사고가 났네요. 너무 위험하네요. 자, 아이고 갑작스레 튀어나온 사람과 이렇게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데, 아유 저분이 많이 다치지 않으셨어야 할 텐데, 일단 영상 보시고 과실 비율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화면에 보드에 써주시고요.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이 블랙박스 차량과 튀어나온 사람의 각각 과실 비율 두 분 어떻게 써주셨을지 확인해 볼까요? 배 변호사님부터 보겠습니다. 자, 50대 50이군요. 네, 저는 50 대 블랙박스 50, 상대방 50 이렇게 네. 배 변호사님 써주셨고, 자, 홍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70, 상대방이 30이다. 약간 과실 비율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배 변호사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반반 의견을 주셨어요. 네네네. 그 보면 네. 그 아까 차 사고 날 때 보면 차는 그 신호등 네. 녹색 신호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요. 차는 뭐 무난하게 네, 일단 가고는 무난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과속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요. 네, 네.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지나고 네. 있는데 횡단보도는 아닌 곳에서 느닷없이 공중전화 부스에서 튀어나온 맞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네. 전형적인 무단횡단 사고거든요. 네. 통상 이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사람이 보행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도로에서 이런 보행자 사고가 나면은 네. 무단 횡단이라고 할지라도 보통 차량이 70, 그다음에 보행자가 30 정도. 일단 보통 기본 네, 과실이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그렇게 거죠? 예.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네. 운전자의 과실이 좀 낮아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보면 빗길이었어요. 네. 빗길이어서 운전자는 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한번 시간을 재봤더니 한 1초 되더라고요. 1초. 발견해서부터 부딪힐 때까지. 눈 바로 깜짝았어요. 멈췄을 텐데. 예. 그러니까 1초밖에 안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3, 4초 뒤에 발견했다면 네, 제동을 했으면은 분명히 예. 멈출 수 있었을 거리 같은데 1초라고 하면 순식간인 거예요. 눈 그쵸. 깜짝. 아무리 네. 밟더라고 해도 제동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제동이 하기 어려웠었고, 또 전방주시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저거는 느닷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무단횡단 한 사람이 주의 의무가 더 클까요? 운전자가 주의 의무가 더 클까요? 저는 보행자의 주의 의무가 더 크다고 봐요. 맞아요. 왜냐면 자기는 사각이기 때문에 네. 고개를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봐야지 오나 안 오나 보고 건너야 되는데 그렇죠. 뛰쳐나오거든요. 예. 보지도 않고. 아무리 급해도 저렇게 나가면 안 되죠. 그리고 맞아요. 운전자로서도 네. 저렇게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보행자가 툭 튀어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면서까지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무슨 뭔가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그렇죠. 멈칫멈칫 해야 무조건 되는데. 그럼 가지 말라는 차는 가서는 그렇죠.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면 또 이제 횡단보도도 아니었고요, 그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색 주행 신호였고, 네. 그리고 서행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횡단보도는 있었지만 또 적색이었고, 네. 그럼 횡단보도 가가지고 자기가 내려가서 건너가면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런 걸 했을 때 운전자 과실은 70이 아니라 한 50에서 40 정도로 낮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반 과실. 그래서 반반 정도 될 것 같다. 50대 50이다. 이렇게 배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고요. 참 요 영상 보면서 아쉬웠던 게, 저도 건물이 있으면 차가 오는지 보통 이렇게 좌우 확인을 그렇죠. 하고 뭔가 장애물이 있을 때 그러고 지나갔을 때는 너무 급하게 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송 변호사님은 70대 30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네. 뭐 블랙박스 차량의 경우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그럴 것 거는 같아요. 저도 운전자라서 네.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그다지 과속을 하지도 않았고 네. 주행 속도를 지키고 있었고 정상 주행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보행자가 나왔을 때는 공중전화 박스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보기가 좀 예. 힘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뭐 조금 제가 받았던 영상에서는 보면 이제 처음 시작점 중에 가까이에 횡단보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주행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사고 지점 뒤에도 지금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 앞에 있네요. 예. 그래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지금 사이라는 점을 조금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실 비율에 관해서 분쟁 심의위 같은 데서는 횡단보도 부근 10m 정도 거리 이내에서는 보행자가 뛰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8대 2 정도로 차량의 과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조금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 비율을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은 물론 이제 뭐 조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악의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보행자이고 예. 우리는 차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빡빡하게 잡아서 7대3 정도로 보았습니다. 송 변호사님 좀 빡빡하게 잡아서 네. 7대3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뭐 일단 이 사고 영상만을 보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과실 비율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실제 과실 비율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근데 이 영상 보면서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사람이. 근데 최근에 뭐 제 지인들도 이런 경우를 겪은 경우가 있던데 이게 약간 뭐 보상금 같은 걸 노리고 일부러 좀 그렇게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꼭 그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뭐 약간 그 금전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튀어나온 것이다. 이런 뭔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옛날에 뭐 자해공갈단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꽤 많으시네요. 그렇죠. 네. 이 영상만 보고 속단할 수는 없어요. 네. 사실 사람의 내심의 의사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좀 조심스럽지만 네. 좀 의심 가는 그 구석은 좀 약간 좀 보여. 영상이 좀 보면은 그래요. 예. 저기 뭐 공중전화 부스에서 기다렸다가 나온 거 아닌가? 그럴 수 혹시 있죠. 네. 또 넘어질 때 손을 짚으면서 이렇게 차량에 붕 뜨거든요. 네. 운전자가 아니 보행자 보면은 보행자분. 예. 충격이 최소화 이렇게 맞네. 예, 미리 손을 좀 하네요. 손을 잡고 이렇게 상체를 띄워서 예. 그 뼈라든지 이런 게 충격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영상 크게 보면 다치진 다행히 않게. 정말 천만 다행인데 예. 저렇게 등으로 돌려가지고 아마 유단자나 뭐 이렇게 운동을 하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행히 이따가 또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아 그래요? 네, 이 이후 영상에. 이후 영상 보면 예. 그래서 사고가 크게 안 났는데 예. 그런 거 보면 의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하지만 예. 이것만으로는 속단하기는 이르다. 어. 네, 라는 거고 예. 실제로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CCTV 다 봐야죠. 이 사람이 아, 대기하고 있었는지. 예. 그리고 내 차가 오기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 앞에 흰색 승용차가 예. 있거든요. 그 승용차 CCTV를 봐보면 이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가 나간 건지 목표물 확인하고 간 건지 네.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경찰이 이 부분을 아주 잘하시고 대한민국 경찰이 진짜 잘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게 그냥 변호사님과 저희끼리의 판단일 네. 뿐이지 실제로는 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런 그 금전을 노리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경찰서를 갑시다 내지는 뭐 병원에 가자 그러면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안 가고 그냥 바로 현장에서 얼마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그 돈을 요구한다. 현장 합의를 요구한다고 하던데 실제 만약 누군가가 이런 일을 겪었다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현장에서 이제 합의를 보자고 하면서 예. 합의금을 이제 현금으로 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라고 예. 운전자를 속이고서 네. 이제 실제 사례들 중에서 운전자로부터도 합의금을 받고 후에 병원으로 이제 가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도 받으면서 보험회사에서 다시 합의금을 받고 네. 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실제로 있습니다. 아. 이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이제 조사를 나오게 되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 이제 고의 허위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거로 의심된다라고 우리 역시도 연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냥 합의금을 개인적으로 주고받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절차대로 밟는 것이 네. 안심하실 수 있을 방법입니다. 네. 제 지인 중에 한 분도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뭐 이렇게 갑자기 뛰어들어온 사람한테 뭐 현장 합의를 요청하셔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어서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돈을 줬다고 하는 네.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만약에 생기신다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법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